Juby train, you all 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직구,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줄 베베 브라더스 소개합니다. 컴퓨터처럼 정확한 시사평론 백컴. 안녕하십니까, 배정호입니다. 예, 뚱커벨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입니다. 백신 맞읍시다. 네. 맞았어요? 맞아야죠. 네.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중간에 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첫 번째 어떤 뉴스 보여줄 거예요? 송영길, 이준석의 첫 상견례입니다. 예, 사진 보니까 서로 90도 각도로 막 인사도 네. 하고 허리 굽혀서. 네. 자, 분위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변화가 강조되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훈훈했습니다. 덕담도 나누게 됐는데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준석 대표의 이 당선에 대해서 축하하면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입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입장을 소신 있게 밝힌 점도 참 좋았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부정한 컴퓨터 부정설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도 좋았다라고 합리적 보수에 새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덕담을 쭉 이렇게 쏟아냈고요. 네. 이준석 대표도 당연히 또 화답을 해야 되겠죠. 야당이다 보니까 여당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께 이제 약속을 한 바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가 위기 앞에서 저희가 억지로 안다. 억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유행어를 만들어내는데 억가를 하면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앞으로 협력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송영길 대표는 또 기대감도 많이 나타냈고 협력하겠다고 했고 또 이준석 대표는 앞으로 서로 성과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송영길 대표가 또 콕 집어서 일침을 날리긴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현역이 밥산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현역이 아니다. 이 부분도 살짝은 꼬집은 것 같아요. 네. 여야정 협의체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송영길, 이준석 두 대표의 공통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비주류에서 당권 잡는 데 성공했다. 이게 공통점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이런 게 새로운 정치를 좀 해봐라라는 국민적 열망이 좀 반영된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에 대한 책무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우리가 새로운 정치 해보자라고 서로 합의한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입니다.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들 회동해가지고 우리가 분기별 한번 만나자 약속했지만 2년 반 동안 이게 전혀 가동이 안 됐거든요. 예. 근데 이제 송영길 대표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자, 이준석 대표, 우리가 낡은 이념의 대결 정치 떠나서 민생 정책, 미래 비전 놓고 한번 건설적인 경쟁 협치해보자 라면서 이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주문했고 이준석 대표도 즉각적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상견례 자리에서도 거듭 약속을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여야 협치 모델을 구축을 하겠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연락만 주면은 형식 구애받지 않고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걸 좀 실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억가 안 하겠다라는 이제 합의까지 했는데요. 소모적 정치, 분열적 정치, 적대적 정치를 좀 떠나서 국민의 삶을 챙기는 민생 정치 협치해 주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근데 이거 한 가지는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된 대화에서 이준석 대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여야정 협의체도 좋은데 본인이 더 좋아하는 거는 송영길 대표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야정 협의체가 되면 원외인 또 이준석 대표는 조금 몰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예 송영길 대표와 만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1대1 대화에 상당히 능하거든요. 네. 본인이 이걸 좀 자기가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보겠다 이런 노림수도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야정 협의체가 큰 그림보다는 네. 여야 대표끼리 둘이만 만나서 해보고 싶다. 네. 네.
어쨌거나 국민들한테는 이렇게 자주 소통하는 여야 간에 이런 모습이 국민에겐 좋은 것 같은데. 자, 요 얘기 여기까지 하고 배 교수님. 네. 그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전 총장 이 국민의힘 입당을 두고 좀 신경전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즘. 신경전을 넘어섰죠. 완전히 이제 주도권 싸움을 노골적으로 펼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로 자기 페이스대로 끌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전 총장하고 이준석 대표 입장이 다르고 서로 시간표가 다릅니다. 물론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서로 시간표가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접근 방법도 다르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빨리 국민의힘 울타리 안에 윤 전 총장 들어와라. 그래서 국민의힘 울타리 안에서 내부 주자들 다 한꺼번에 경선해서 야권 보수 단일 후보 만들어서 정권 교체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최대한 몸값 또 덩치 키워서 한마디로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들을 압도하겠다. 그래서 본인이 야권 보수 단일 후보 되겠다. 그래서 대통령 되겠다. 이런 그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준석 돌풍이 계속 커가면서 이준석 대표의 위상과 위력이 강화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는 8월에 경선버스 정시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8월 총장 말까지는 입당해라 이런 얘기.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자체 발광체입니까? 아니면 반사체입니까? 문재인 정부에 저항하는 이미지만 있습니까? 아니면 국정 운영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아마추어 같다. 이미 입당이 좀 늦었다. 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여야의 협공에 대해서 일절 대응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야의 협공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당은 검증공세, 야당은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한 입당 압박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내 갈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선택입니까?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힘의 균형추가 이준석 대표 쪽으로 상당히 좀 실린 것 아닌가. 여기다가 최재형 감사원장도 오늘 국회 답변을 보니까 정치 참여 거의 할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조만간 입장 밝힌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상당히 코너에 몰려서 흔들리는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한 청취자께서 듣고 계시다. 일구님 너무 느슨해진 것 같아요. 간결하게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윤석열 총장과 이준석 대표 간의 어떤 기싸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가운데 오늘 그 윤석열 전 총장 측 대변인으로 임명된 그 이동훈 그 대변인 있잖아요. 전 조선일보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KBS 최경영 최강 시사에 나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6월 27일 일요일 날인데 국민의힘 입당을 하는 건 아니고 대권 도전 선언을 27일 날쯤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간결하지 않습니까? 네. 여보세요. 질문이 나와죠. 질문이. 아니 이러다가 대변인이 대선 출마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선 출마를 언제쯤 하겠다. 이것도 윤석열 전 총장이 할 생각이 있으면 나와서 발표를 하면 될 일인데 그래서 한 라디오 방송에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라디오 방송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대변인인가요? 대변인격인가요? 이동훈 전 조선일보 기자가 나와서 27일쯤 대권 도전을 선언하겠다. 네. 하지만 이것은 국민의 입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입당 여부는 민심 투어 후에 결정을 한다. 그래서 또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민심 투어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전국적으로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네. 민심을 수렴하겠다 했는데 이 민심 투어가 일종의 손학규 전 대표가 했던 바로 민생 투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민생 대장정. 그 얘기를 듣고 오늘 아침 그 얘기를 듣고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마디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윤석열 민심 투어. 그 국민 짜증만 나요. 그 윤석열 전 총장은 어묵 먹는 거 알아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자신을 찾아와서 대선 출마를 하고 싶은데 모든 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 맡기겠습니다. 이래야 그래 내가 뭐 좀 도와줄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럴 텐데
그게 아니니까 지금 상당히 좀 삐쳐 있거나 네. 아니면 좀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성대모사 괜찮았어요. 네네. 사파 하나 드릴게요. 네.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또 유튜브 시청자분들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어묵 이야기를 왜 했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게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이 미래통합당 대표의 이 종로를 이제 지역구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지난해 2월 달이었는데 어묵 이거 어떻게 먹어요? 했던 그걸 어묵 먹는 것조차 몰라요? 나는 그 상황을 비꼰 것으로 해석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대 교수님,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간을 너무 심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첫 번째로 이제 검증 문제입니다. 본인이 이제 정치 참여 선언하는 순간 여는 물론이고 야권 내부에서로부터 엄청난 이 검증 공세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정치 참여를 늦춰서 검증의 시간을 짧게 가져보자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본인이 임기제 검찰총장 그만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정치에 뛰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정치 검사를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직업윤리에도 정면으로 위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 끌기가 아닌가 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준비 부족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대선에 도전하려면 사람도 모아야 되고 세력도 있어야 되는데 또 비전과 정책도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안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략적 판단이죠. 본인은 다른 경쟁자들이 상당히 미미한 존재이기 때문에 외곽에서 계속 외곽 정치, 전원 정치를 통해서 본인의 관심을 지속시키고 경쟁자들의 관심을 소외시키는 그런 이제 전략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한 3달 정도 이게 길어지면서 전원 정치하면서 뭐하냐 간복이냐라는 이제 비난이 돌고 있는 그런 상황. 네. 거기에 이제 이준석 돌풍이 또 변수로 나오니까 결국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거 아닌가 네. 생각이 됩니다. 요즘 이제 간 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 사전적 의미를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간이라는 게 음식에 들어가는 소금, 간장 따위 있잖아요. 네. 짠맛. 예. 이게 얼마나 짜냐 싱겁냐 이거를 옆에서 맛보는 걸 간을 본다. 뭔가 또 두 번째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저울질을 한다. 이럴 때 이제 간을 본다라는데 이 간을 보는 시간이 너무 좀 길어지니까 국민들의 피로감이 길어지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간을 볼 게 아니라 국민을 봐야죠. 그렇습니다. 간만 보다 보면 이제 음식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준석 대표가 그 산업기능안전요원으로 일하면서 이 뭔가 좀 편법으로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도전했다 이런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여당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병역 의혹이다라는 문제 제기도 있는 게 당시 2010년인데요. 그때 이준석 현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었어요. 고발뉴스라는 언론사가 고발 기사를 내보내가지고 발단이 됐는데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기 때문에 다른 데 취업을 하면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네. 또 여기서 연봉 2,300만 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당시에 지식경제부에서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을 위한 그런 연수생 선발 과정이 있었는데 문제는 자격 요건이요. 네. 현지에 재학 중이어야 돼요. 고등학교 재학 중이든지 대학교 재학 중이든지 아니면 대학원 재학 중인 자로 자격이 제한이 돼 있었는데 이준석 당시 산업기능요원의 경우는 이미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기 때문에 2007년에 대학을 졸업했죠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자격이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업무방해 사기죄다라고 그 해당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고요. 또 2007년 이후에 2012년 정도에 강용석 변호사가 근무지휘탈 등으로 또 검찰에 고발까지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결론은 어쨌든 이준석 대표 얘기인데 병무청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결론 났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무혐의로 결론 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그렇다 할지라도 청년의 취업 기회를 박탈한 거 아니냐. 네. 이런 공적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라라고 지금 공세의 고삐를 재고 있어서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주장하는 게 기회공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 정치권에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쇼미더뉴스 뭡니까? 민주당 경선 일정 두고 내홍입니다. 예, 지금 친문계 의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다면서요? 네, 이제 송영길 대표가
경선 일정에 대해서 이제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에 일정대로 고수할 그런 조짐이 보이자 이낙연계, 정세균계, 친문계 의원 66명이 경선 일정 요구와 관련해서 이 의원총회를 소집하자 예. 이런 요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6명은 경선 연기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겠죠. 예.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의원총회를 소집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송 대표가 이 기존대로 또 원래대로 당헌 당규대로 가자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원대로 하면은 180일입니다. 180일 전에 네. 대표 후보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9월 달에 본선 후보가 결정이 되는 9월 것이죠. 초. 네. 요대로라면은 지금 6월 중순이고 7월 8월 2달 반 남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180일이 중요하겠어요. 중요합니다. 180일. 네네. 밑줄 몇 개 쳐요? 아시잖아요. 180개? 네. 공부 좀 해오시고요. 네. 배 교수님, 이재명 지사 쪽은 어때요, 입장이? 입장 확고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 당헌 당규대로 하면은 내가 후보가 틀림없다. 그래서 내가 대권 나가서 대권 승리할 수 있다. 그럼 대통령이 된다. 이런 계산이에요. 그런데 좀 말이 심했어요. 약장수 각자 약팔기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이재명 지사 측은 기본적으로 원칙론입니다. 당헌 당규에 있지 않냐. 고치지 말자. 또 고치냐? 4월 7일 날 지난번에 재보선 때도 고쳐서 참패했는데 그리고 경선의 흥행에 무슨 도움 되느냐. 결국은 경선의 유불리 문제 때문에 네. 지금 시간 끌기 작전 나오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낙연, 정세균 측에서는 현실론입니다. 흥행이 지금 되겠느냐. 코로나19 국면인데. 그렇죠. 비대면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헌 당규를 개정한다고 주장하는데 당헌 당규 개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무회에서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결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 호도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경선의 유불리를 넘어서 대선 승리, 정권 재창출 유불리 차원에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최소한 논의는 좀 해야 된다라면서 정세균 후보까지 직접 전면에 나서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도부는 이제 하여튼 또 이 결정을 연기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네, 저는 허리케인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뉴스 보여줄 거예요? 교통방송 감사원 감사. 그저께 열린 국회 과방위 전체회에서 교통방송 TBS 감사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공방이 있었어요. 김어준 뉴스공장이 이제 중심이 된 것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TBS 간판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치 편향성이 심각하다면서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는 TBS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TBS 감사 청구는 서울시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국회에서 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맞서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 이 박대철 의원하고 박성중 의원이 이제 강력하게 TBS 감사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렇죠. 감사원 감사. 예. 그랬더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정필모 의원이 여기에서 반박하는 이런 장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육성으로 당시 장면을 준비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뉴스공장은 최근 5년간 방심위 법정 제재 중에서 가장 최다 건수가 됩니다. 물론 이거 뭐 특정 그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그런 분들이 집중적으로 방심의 문제를 제기하면 시민권수 많아질 수 있는 겁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삼는 거는 그렇게 합리적인 문제제기라고 보지 않고요. 신뢰도, 중립성 가장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문제입니다. 라디오 시청률 부분에서 보면 뉴스공장이 시사 프로그램 가운데 1위입니다. 그 얘기는 이 프로그램에 호응하는 분들도 그만큼 많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지만 이것을 어떤 정치적 잣대로 계속 어떤 감사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언론을 정치적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결국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언론의 어떤 독립성, 편향성, 중립성 워낙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면 해보면 되는 거 아니냐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 방송 프로그램 하나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 그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다 감사 청구하실 겁니까? 이거는 언론에 대한 영향력 행사 외압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사 어떤 불만이 있더라도 이거는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 당이라고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불만이 없겠습니까?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러나 그거는 언론 자유라는 보다 더 큰 틀 안에서 보면은 오히려 네. 득보다 실이 많기 자, 때문에 이거는 과방의 현장 육성들 들으셨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TBS를 감사해야 된다, 편향적이다 이랬더니 더불어민주당의 정필모 의원이 아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 딴 방송까지 다 감사를 할 것이냐 이렇게 반박을 하는 장면인데 백함 교수께서 이 사안도 언론인 출신이 그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언론의 역할 그리고 독립성, 중립성, 자유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도마에 올랐는데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정치적인 중립성, 공적성을 훼손하고 있다라면서 근거는 방심위의 제재를 채다 받았다라고 이제 공격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정필모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다. 반대 세력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다 보니까 생긴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네. 또 국민의힘에서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신뢰도 중립성이 낮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니다. 신뢰도 중립성이 낮다고 하지만 라디오 시청률 1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결국 이제 언론이라는 특수한 영역이기 때문에 정치의 영역으로 끌고 와서 정치적 논쟁으로 가면 안 되겠고 결국은 시청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경선 일정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원 당규에는 대선 후보를 대선 며칠 전까지 뽑아야 한다고 되어 있을까요? 네. 뚱커벨 공정하게, 네. 멋지게, 화끈하게 힌트 주세요. 허리케인은 최고로 공정합니다. 품격 있게. 민주당 대선 후보 당헌 당규에는 얼마 전에 대선일로부터 후보를 뽑아야 되는지. 1번 객관식으로 드립니다. 1번 180일 전, 2번 181일 전. 두 개예요? 1번은 180일 전이고 2번은 181일 전이고. 네. 아니 근데 아까 방송에서는 180일 전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자,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연글로 정답 보내시기 바랍니다. 선물 소개해 주세요. 환도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수딩 젤, 선크림을,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 세트를, 부모님 드리려 샀다가 내가 다 먹은 과자 화성당 제과에서 건강 과자를,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록, 제로블록에서 매트, 판촉물은 베픽, 베픽에서 친환경 허스키컵, 달콤함과 행복한 맛을 선사하는 타르트면과 카페 민영에서 디저트 상품권, 그리고 자연성분 화장품 라피네이즈에서 피부 탄력 회복에 좋은 렉스리 크리에이티브 3종 세트를 드립니다. 네,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배정호 교수, 배정찬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